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아직 아침 저녁에는요 좀 시원하긴 해요 아직은. 근데 5월이 넘어가서 6월이 되고 그러면은 저녁에도 달리기를 하실 때 약간 이제 더위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에 좋은 가장 좋은 기온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네, 저의 경험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에서 15도 정도가 그나마 좀 괜찮았고요. 가볍게 달리기를 한다면 뭐 20도 언더까지는 그래도 조금 쾌적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달리기 할 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달리기가 힘들고 낮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도 아마 꽤 많은 더위라고 할까요? 여름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더워지는 날씨에 달리기 팁을 이야기하기는 지금 조금은 이른 감이 또 있기는 한데요. 좀 약간 그런 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댓글 통해서도 좀 더울 때 어떻게 달려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고 팁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고도 앞으로 이제는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또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이런 얘기들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달리기라는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해요. 평소 달리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일몰 후에 혹은 더 늦은 시간에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여름이 다가오면 아침 달리기를 쭉 했었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저녁에도 후덥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저녁 달리기는 제가 원래 저녁 달리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여름은 저녁 달리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침은 그래도 그나마 뭐 약간은 좀 시원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항상 아침 달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러닝 라디오를 방송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달리기 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요. 혹시 이제 아침 달리기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여름 동안 혹은 이제 더워지는 기간 동안은 러닝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침 달리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기 할 때 그늘이 많은 장소를 좀 달리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오픈된 공간은요 개방감 있고 뭐 시야가 딱 트여 있어서 그런 건 좋지만 햇볕이 바로 딱 들이닥치니까 달리기 할 때 굉장히 힘들고 몸이 이렇게 막 축축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달리기 하실 때 그늘이 많은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달리기도 하고요. 집 근처에 있는 트랙을 나가는데 트랙이 아니라 트랙 옆에 있는 그 트랙을 끼고 있는 산 쪽에 있거든요. 산길이 있거든요. 산이라기보다는 그 둘레길이 있어요. 네, 그쪽 사이드를 도는 코스를 주로 달리기를 합니다. 혹은 안양천을 달릴 때는 그 위에 있는 제방길을 달리는데요. 거기는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원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늘도 좀 노하우가 필요한 게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 시간에 어느 좀 위치에서 그늘이 많이 생기는지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들었던 그 안양천의 제방길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있긴 하지만 특정 시간대는 또 햇볕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 주변을 뭐 주말 일을 할 때 산책을 하실 때 평소 달리기 하시는 그 길 있죠. 그쪽으로 한번 산책을 나가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시간대에 대략 이 정도 시간대는 햇볕이 어떻게 비치고 그늘이 좀 많네? 적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쌓아 두셔야지만 막상 이제 그 시간대 달리기를 하러 나가실 때 여기를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지금 시간에 여기 나무가 많았으니까 좀 그늘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의외로 그늘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좀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는 방법인데요. 샤워를 하시고 달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끝나고 나면 또 샤워를 하시겠죠.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던 방법이고 저도 여름 되면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재밌는 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운동하기 전에 샤워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런 걸 이 느낌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샤워를 하면요
몸이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과 함께 진짜 달리기를 나가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한결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특히 여름의 경우에는요, 약간 그 너무 차가운 물 말고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딱 하고 몸을 깨끗하게 딱 말리시고요. 이게 뽀송뽀송하게 잘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리신 다음에 몸을 정말 잘 말리시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달리기를 나가시게 되면 진짜 상쾌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발바닥 같은 거 잘 말리셔야 됩니다. 발바닥 씻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대충 양말 신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드라이 같은 걸로 발바닥 한번 깨끗하게 딱 말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양말 딱 신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발 신고 나가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다 제가 강조하는 건 더운 날 달리기 하실 때는 뭐 샤워도 중요하긴 한데요. 발을 좀 깨끗하게 씻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얘기 드렸던 그 발 샴푸 있잖아요. 그 바르시자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써서 발을 정말 뽀득뽀득하게 씻고요. 발 잘 말리고 시원한 물로 헹궈주고 난 다음에 잘 말리고 양말 신고 딱 달리기를 하면은 몸이 진짜 가벼운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신경 써보시면 좋겠어요. 여름에 뛰고 나면 땀나서 샤워할 건데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또 샤워를 하고 나가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귀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달리기 할 때 몸이 정말 가볍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약간 그런 분이 있죠. 또 특히나 달리기 하고 나면 몸에서 약간 그 꿉꿉한 땀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샤워를 하고 나가시고 달리기를 하시면 이런 냄새가 나는 것도 조금은 줄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손수건 들고 달리기입니다. 손수건도 좋고요. 뭐 땀을 닦을 수 있는 어떤 제품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고 달리기를 하시면서 흐르는 땀을 수시로 닦아주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도 닦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데도 땀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럼 팔 같은 데 흐르는 땀도 좀 닦아주고요. 그리고 손수건이 젖는다면 이제 중간에 뛰면서 손으로 꼭 세게 쥐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땀을 짜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땀을 닦아주시면서 달리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땀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서 이렇게 땀이 증발하면서 기화열로 인해 가지고 체열을 갖다가 날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땀이 적당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공기 중에 습도가 조금 높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땀이 100% 증발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 좀 습한 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땀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열이 식는 건 아니고요. 땀이 계속해서 이제 마르지 않고 땀이 났는데 그러면 땀이 이제 피부를 덮고 있죠. 그러면 열이 더 쌓이거든요. 체열이. 그러면은 더 많은 이제 땀이 또 납니다. 왜냐하면 열이 쌓여있으니까 열을 내보내야 되니까 땀을 계속해서 내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두 가지 문제인데 어쨌든 열이 빨리 빠지지 않다 보니까 그 몸에 열이 쌓인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땀을 더 많이 냅니다. 땀이 묻어있으면 흥건하면 땀이 더 많이 나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 생겨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혈액이 피부에 많이 몰리게 되면서 또 그게 혈액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쪽으로 많이 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리기 효율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달리기를 하시면서 땀을 닦아주는 게 이게 뭐 흐르는 땀이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퍼포먼스를 유지하거나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한번 이런 손수건 들고 다니신 거 좋고 뭐 헤어밴드 같은 걸 이제 쓰고 달리시다가 그걸 벗어서 닦는다든지 아니면 헤어밴드를 구매하실 때 몇 개를 구매하셔가지고요. 하나는 머리에다 하시고 하나는 몇 번 감아가지고 손목에다가 딱 차고 계시다가 그걸로 땀을 닦아주시는 방법도 좋아요. 아무래도 이런 헤어밴드 같은 것들이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소프트 플라스크를 쓰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거의 필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전체적인 신체 활동의 어떤 효율들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 수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몸의 흐름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혈액이 이런 수분이 없으면 사실 그렇게 유연하게 흐르지를 못하잖아요. 액체이기 때문에 몸을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이게 효율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꼭 이제 여름에는 소프트 플라스크를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제 데카트론에서 나온 소프트 플라스크를 많이 애용을 하는데요. 이게 딴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딴 제품도 다 좋지만 여기에는 이제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가지고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제가 데카트론 소프트 플라스크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막 예전에 이제 막 한참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부터 데카트론에서 그 소프트 플라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품절 사태가 막 일어났습니다. 뭐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니어서 데카트론 뭐 잘 팔렸겠지만 저는 저 혼자서는 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량이 보면 이제 150, 250, 500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회사 제품들도 비슷한 용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량들별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네,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달리기라는 거리라든지 또 그 몇 월 달에 달리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땀이 나는 정도도 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물을 들고 뛰시면 좋거든요. 저는 이제 150ml는 10K까지는 무난했고요. 땀이 많이 나거나 여름 정도 됐을 때는 한 250 정도까지 들고 와도 좋고, 10km 이상 달리기는 250 혹은 뭐 그 이상 이제 한 20km 이상 달린다 그러면은 한 500 정도 들고 나가는 게 저한테는 딱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제가 방금 소프트 플라스크를 얘기 드렸는데 이 소프트 플라스크를 한번 얼려서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단기적인 효과이긴 한데요. 굉장히 더운 여름에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소프트 플라스크를 얼려서 딱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음물을 마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차가운 거를 손에 들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열을 굉장히 빠르게 좀 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도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고요. 혈액이 이렇게 돌아서 가요. 손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심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손을 지나가는 혈액들이 열을 식힌 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열을 많이 좀 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손뿐만 아니라 소프트 플라스크를 들고 뛰다가 약간 이렇게 약간 몰캉몰캉해지면, 어느 정도 녹아서 몰캉몰캉해지면 이걸 들고 뛰다가 머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을 좀 식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물을 약간 이렇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머리에다 물을 살짝 뿌려주면서 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플라스크 얼려 나간다 보니까 뭐 굳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입니다. 목. 여러분들 목 약간 뒷덜미 부분이나 아니면 턱 아래쪽 좌우 있죠. 이런 데 보면 동맥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달리기를 하시면서 차가운 걸 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열을 좀 빨리 식히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시원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신체 부위 포인트가 있는데 겨드랑이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도 이제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땀이 좀 많이 나요. 저희들이 싱글렛을 입는 이유가 사실 뭐 딴 것도 있지만은 이 어깨랑 팔 쪽에 나는 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인 티셔츠를 입게 되면, 반팔 티셔츠 입게 되면은 여기 그 겨드랑이 쪽에 차는 열 같은 것들이 발산이 잘 안 돼서 여기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싱글렛을 많이 입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소프트 플라스크를 얼려서 가지고 난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쪽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진짜 굉장히 시원합니다. 열이 싹 내려가면서 굉장히 상체가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차갑게 혹은 얼려서 가지고 간 소프트 플라스크를 몸에 이렇게 대어주면서 식히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어요. 마라톤 대회 나가시면 또 스펀지 나눠주죠. 차가운 물에 담궈놨던 스펀지를 주시는데, 이때도 보통 저희들이 그냥 목이라든지 머리 정도까지만 닦고 팔 같은 데 닦는데요. 이런 거 하실 때도 이 겨드랑이 부분 있잖아요. 방금 얘기 드렸던 겨드랑이에 그거 한번 딱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은 순간 막 몸이 오 하면서 막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체열을 빨리 식혀줄 수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드릴 팁은 수도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달리기입니다. 시원한 물이 아니어도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괜찮아요. 달리기를 하시다가 정말 힘들면은 세수라도 하면 진짜 시원해지거든요. 얼굴도 씻고 목도 씻고 또 땀이 많으면 머리도 식히실 수가 있는데, 이런 수도 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달리기 할 때 정말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제 여름에 달리기 할 때는 안양천도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트랙 달리기를 오히려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는 수도 시설이 좀 인접해 있기 때문이에요. 안양천에도 이런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화장실의 간격이 한 몇 킬로 정도로 굉장히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바로바로 몸을 식히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랙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또 트랙을 돌아봐야 400m니까 빨리 화장실 필요할 때 가서 몸을 씻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원한 물로 세수나 목이라든지 혹은 머리 같은 것들 씻어내면은 빨리 열을 식혀낼 수 있고요. 또 제가 있는 그 트랙은 또 특이하게도 옆에 그 지하수를 퍼는 곳이 있어요. 지하수가 나오는 곳. 거기서 너무 더우면 거기 가서 바가지로 이렇게 지하수를 또 떠서 먹으면은 또 금방금방 열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을 마실 수 있다든지 혹은 어떤 그런 수도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을 잘 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은 가방 같은 걸 하나 챙겨 가시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시원한 물하고 뭐 건조되어 있는 수건이라든지 혹은 간단하게 갈아입을 옷 같은 것들을 넣은 그런 가방을 챙겨 가시면 좋은데요. 뭐 요즘 보면 또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냉온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시원한 물 같이 담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가방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어디다가 보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뭐 제가 얘기했던 트랙처럼 가방을 이렇게 늘 우리가 주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약간 이렇게 안양천처럼 한 번에 쭉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곳은 이걸 나무에 걸어둔다든지 벤치에 놔뒀을 때 왠지 좀 마음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가시거나 거기는 물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시원한 얼음물 같은 거 있으면은 드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게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퍼를 잠글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이 있어요. 그런 가방을 구매하신 다음에요. 그거 지퍼를 잠그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이소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케이블 형태의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인데 이제 줄이 길게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벤치나 이런 나무나 이런 데다가 좀 묶어두는 방식으로 보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좀 끊어서 들고 가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뭐 트랙 같은 거 달릴 때 이런 거 들고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트랙 달리기를 하시는 제가 요즘은 제가 못 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달리기라는 트랙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약간 그 작은 아이스박스를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거기 트랙에 오셔가지고 달리기를 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집으로 가시는 분을 봤거든요. 낮에.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 뒤에다가 조그만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시원한 물 같은 거 담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뒤에다가 아이스박스 작은 거 하나 매달고 다녀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괜찮았어요. 그 방법도. 자, 그 다음 드리고 싶은 팁은 전해질을 챙겨서 드시는 겁니다. 뭐 제가 최근에 두런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 요헤미티 같은 그런 전해질 음료 아니면 다른 뭐 이온 음료도 괜찮아요. 그런 제품들을 드시는 거 좋은데 저는 이제 뭐 요에미티 같은 제품들 만약에 뭐 이벤트 선물 받으신다거나 구매를 하신다면 그 아까 얘기드렸던 소프트 플라스크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 가시는 거 좋아요. 소프트 플라스크 요헤미티 같은 경우에 알 하나가 500ml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500ml 만든 다음에 따로 담아서 가고 남은 거는 집에 그 냉장고에 놔뒀다가 돌아와서 마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고 나가시고 달리기라는 도중에도 그냥 물도 좋지만은 또 여름에는 약간 이런 전해질 음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속건성 빨리 마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흡수되고 땀을 잘 흡수하고 땀을 잘 말리는 그런 옷을 입으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거는 흡수가 아니라 건조 부분입니다.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면옷 같은 것도 땀은 정말 빨리 흡수를 하죠. 굉장히 그런 땀을 흡수하는 소재의 옷은 많고 뭐 기능성 소재라고 해서 입어보면 땀을 흡수하는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땀을 잘 건조하는 옷, 그러니까 땀을 잘 증발시키는 옷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같은 기능성 소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어떤 소재를 좀 더 잘 믹스를 하느냐 혹은 직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조 성능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이제 좋은 거는 저희들 섬유를 이렇게 짜서 천을 만들 때 굉장히 공기 중에 닿는 면적이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피부에 닿았을 때 까칠까칠하지 않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좀 저렴한 옷은 아마 여러분 입어보시면 뭔가 입었을 때부터 몸에 이렇게 너무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 땀을 흘리면 이게 막 철퍽철퍽 달라붙어서 마르진 않고 그런 기능성 소재 옷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옷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제 경험상 느낌인데 약간 그 직물의 느낌이
약간 까슬까슬한 옷이 공기 접촉 면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건조할 때 조금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좀 답답하신 분 계시죠. 내가 체중 줄이려고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하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라고 하다니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몸이 무거우면 몸에서 열도 좀 많이 나고 달리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특히 여름이 되면 과체중 러너들, 저 같은 이제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서 과체중 러너는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그냥 나가서 달리는 것 자체가 박수받을 만한 일이에요. 나가서 걷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체중이 나가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숨막힘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체중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체중 이제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살을 빼는 거예요.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좀 하시고요. 식단 조절도 하시면서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오늘 조금씩 체중을 조금 줄이시면 진짜 그 1kg, 2kg 빠진 게 여름 달리기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진짜 차이가 정말 큽니다. 한 2kg만 줄여보세요. 여름 달리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지실 거니까 평소에 다양한 그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식단 조절 혹은 집에서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근육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몸이 좀 탄탄하고 특히 코어나 이런 쪽 있잖아요. 몸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더운 날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은 거 여름에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홈 트레이닝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뭐 따로 운동을 하는 게 좀 힘든 분들이라면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뭐 공원 같은 데 보면 운동기구 많잖아요, 요즘. 그런 곳에서 간단하게라도 근력 운동이라 좀 하시면 좋습니다. 뭐 엄청나게 벌크업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이라도 10분 정도만이라도 투자하셔가지고 한 달 정도 꾸준하게 달리기 해보시면 나중에는 진짜 꽤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체중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달리기 할 때 몸이 축축 늘어지는 것들을 조금은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달리기 하고 간단한 근력 운동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단백질 잘 섭취하시고 마사지 잘 하시고 잘 쉬어주시면 근육이 또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드릴 거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름에는 더워지는 날 점점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장시간 훈련을 피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고수분들,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걸 정말 많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LSD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름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힘들고요. 평소보다 데미지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데미지가 부상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데미지도 있긴 한데 또 다른 데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여름에 LSD 하시면 그게 뭐냐면 그냥 몸이 축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막 기력이 다 쇠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쇠진되는 그런 기력이 아니고 그냥 몸에 있는 뭔가 이렇게 에너지 자체가 밑바닥의 에너지가 완전히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복하는데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요.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많은 지장을 줍니다. 뭐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막 에너지가 없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시간 달리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짐에서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데서 트레드밀에서 LSD 하는 거는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험상 저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이상하게 그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LSD를 해도 트레드밀에서 해도 여전히 몸이 좀 축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에어컨 바람이 뭐 그렇게 사실 좋은 바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여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장시간 들어가는 훈련을 하시거나 장시간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훈련들이 좋습니다. 근데 임팩트 있는 훈련 하면 딱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인터벌 트레이닝 막 이런 게 떠오르시죠? 근데 이것도 힘듭니다. 너무 강도가 높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좀 추천드리는 운동은 좀 그늘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언덕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언덕도 너무 길면 안 돼요. 약간 짧은 곳에서 언덕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산에 가시는 거.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 이제 좀 약간의 경사가 있는 그런
산보단 동산에 가까운 그런 데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무래도 나무가 많아서 시원하기도 하고요. 지형 지물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약간 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임팩트 있게 짧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올여름에 아마 트레일 러닝이 굉장히 좀 붐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좀 준비도 많이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트레일 러닝도 좋긴 하지만 트레일 러닝 사실 진짜 트레일 러닝은 약간 부상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그냥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을 하나 개발하셔가지고 이런 데를 달리시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소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거리 이런 것들을 적어도 20%, 많으면 30에서 40% 정도까지 혹은 뭐 절반까지 줄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줄이시고 대신에 그 줄인 훈련을 하실 때 약간의 강도가 있는 훈련들, 뭐 속도를 조금 좀 땡겨서 달려보신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언덕을 좀 포함해서 달리기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심심하면 약간 파틀렛 같은 그런 훈련 하신다든지 요 정도, 그러니까 인터벌 이런 거 위험하고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이번 주 날씨가 더울 때도 충분히 어떤 훈련의 효과를 가시면서 또 달리기도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얘기 드렸거든요. 잘 드셔야 됩니다. 살찔까봐 특히 여름에 우리가 노출이 많으니까 좀 더 다이어트에 포커스를 많이 가지게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계속 밖에 많이 노출되니까 겨울에는 안 보이던 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점점점 노출이 많아지면서 살 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를 줄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약간 이렇게 더워질수록 오히려 잘 먹어야 돼요. 오히려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줄이지 마시고요.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살 빼고 싶으시면 괜히 건강한 음식 안 먹고 달리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드시는 것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것만 빼세요. 그것만 해도 체중 많이 줄어듭니다. 평소에 내가 과자 많이 먹는다, 탄산음료 많이 먹는다, 뭐 달달한 거 많이 먹고 막 음료 같은 것도 그냥 달게 드시고 단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도 많이 드시고 그런 것들만 줄여보세요. 아예 드시지 말거나 절반 정도 줄여보시면 그것만 해도 체중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대신에 달리기를 할 때 필요한 그런 건강한 음료들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요, 여름에 달리기 하실 때 힘이 안 나잖아요. 뛰실 때 처음에 더우니까. 그럴 때는 파워젤을 하나 드시고 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파워젤이라는 게 사람마다 파워젤 종류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파워젤 먹었을 때 그게 에너지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 한 20분 뭐 길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시기 한 20분 30분 전에 파워젤 하나 딱 드시고요. 물 충분히 드시고 그러고 나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달리기 시작하실 때 굉장히 에너지가 조금 있는 상태로 그렇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거 말고도 평소에 좋은 음식을 잘 드셔서 늘 에너지가 몸에 충만하게 하시면 좋아요. 이게 간혹 다이어트 하신 분들 중에서 최대한 내가 힘들게 달리면 살이 빠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달리세요. 아니 그러면 잘 먹고 잘 달리면 쌤쌤인데 남는 게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되고 건강한 심장을 가지게 되고 건강한 폐를 가지게 되고 또 건강한 근육이 생기잖아요. 쌤쌤 아니에요. 체중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이거 쌤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먹은 만큼 달리자라고 생각만 하셔도 사실은 남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달리기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서 이번 점점 더워지는 날씨들을 좀 슬기롭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